안녕하세요. 이롤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부모 간에 갈등이 있는 소재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례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잘 따르고 이쁘던 내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싫다라고 해서 당황스럽거나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들이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엄마 말에 잘 수능도 하고 공부도 하라면 하고 문제집 풀려면 풉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한 사춘기가 찾아오면은 슬슬 반항을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불신부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와 매번 갈등이 생기고 또 매번 얼굴을 붉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수록 서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알아야 하듯이 이런 경우는 먼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 상담을 진행해보면 엄마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아이의 성격과 기질이 정반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극심한 갈등까지 발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는 제가 상담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아이의 학습 유형, 성격 유형, 기질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유형, 성격 유형 검사, 기질 검사에 대한 이론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한번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소 내용이 좀 어렵다면은 2번, 3번 이해하면서 보시고 또 우리 아이가 여기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면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간이 검사나 이런 무료 검사로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영상 시작해 볼게요.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이렇게 상담이 잡히면요, 아이와 상담이 잡히면요, 이렇게 제가 한 6가지 검사 정도를 합니다.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학습 유형 검사, MBTI 검사, 애니어그램 검사, TCI 검사는요, 아이를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검사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 상담할 아이에 대해서 먼저 미리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상담 장면에서 만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만나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거의 비슷한 모습의 아이를 만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습 유형 검사라던가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런 이론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근데 제가 계속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앞으로도 이런 제작들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사를 진행할 때는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가 스스로 이게 자가 진단하는 형태거든요. 그 검사제들이. 그래서 이 문항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항 체크를 제대로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검사를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학습 유형 검사는요. 아이를 행동형, 탐구형, 규범형, 이상형 4가지 형태로 일단 크게 구분을 합니다. 행동형 아이들은 아무래도 행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좀 즉흥적이고요. 이런 좀 특성이 있고요. 탐구형 아이들은 좀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외골수형 아이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규범형 아이들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그래서 규칙도 잘 지키고요. 내가 정한 계획에 따라서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이상형 아이들은 이렇게 관계가 좀 중요시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MBTI는요. 외향이냐 내향이냐는 그 외향형은 말과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고 내향은 말보다 생각이 더 편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에너지 방향이 바깥에 있으면 밖으로 향하면 외향, 안으로 향하면 내향 이렇게 나뉘고요. S와 N은 감각과 직관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정보 수집을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서 좀 수집한다. 그리고 직관형은 자신만의 육감으로 좀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이면에 주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또 선호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감각과 직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3번째 T와 F는 그 의사결정이 T
T냐 F냐, 그러니까 사고냐 감정이나 요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형은 좀 머리로 판단하기에 좀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보이고요. F는 관계, 나한테 주는 느낌, 의미, 주관적인 그런 것들의 느낌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와 P의 차이는 생활 양식의 차이인데요. 판단형은 정리정돈을 좀 잘한다, 계획적이다, 이제 이런 선호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P는 융통성이 좀 있죠. 그래서 시간 관리나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되는 스타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에 따라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 것이 바로 MBTI 검사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검사는 우리 성격을 1번부터 9번까지 유형으로 나뉘어서요. 힘의 중심이 가슴에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장형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3가지로 묶습니다. 예, 이런 성격 유형들을.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TCI 검사는 좀 일반적으로 좀 검사하기가 좀 어렵고요. TCI 검사는 심리나 상담을 전공을 했거나 석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워크숍을 거나 교육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CI 검사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아이가 타고난 기질,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기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영상이 너무나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영상을 좀 짧게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제가 만난 아이의 상담 사례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좀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불신이 가득한 그런 아이들을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이 아이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 학습 유형 검사에서는요, 행동형과 탐구형이 같이 결합된 행동탐구형이 나왔고요. MBTI 유형에서는 ISTP라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는 힘의 중심이 머리에 있는 5번 유형이 나왔고요. TCI 검사에서는 이 친구가 MML이라는 그런 기질이 나왔는데, 이런 기질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기질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학습 유형 검사에서 이 친구는 행동탐구형이 나왔어요. 행동탐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독한 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탐정, 어떤 좀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네, 혼자만의 생각을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되게 논리적이고 독창적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고집도 매우 셀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마다 근거에 팩트에 있습니다. 진실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에요, 엄청. 그리고 흥미와 관심도 되게 다양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좀 내가 생각이나 감정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순화가 안 됐을 경우는 좀 상황을 빚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치관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특징들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행동탐구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ISTP 유형이 나왔다 그랬죠. MBTI 16가지 유형 중에 ISTP 유형은 자신만의 그런 안전지대, 그러니까 영역 동물인 고양이처럼 나만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잘 가려서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이지 않고요. 내 영역 안으로 이렇게 경계를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늘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MBTI 기질에서 SP 기질이라고 하는데, SP 기질은 일단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간섭받는 거 싫어하겠죠. 근데 머리는 되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룰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누구가 시켜서,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자기의 공간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조용한 공간. 그래서 ISTP 유형 아이들의 학습 컨설팅을 해주면 이런 아이들은요, 주구장창 오래 앉아있는 것보단요, 짧은 시간,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최고의 성취를 올리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귀를 열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공부법,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만난 학습자도 그랬습니다. ISTP 유형의 아이들은 일단 좀 말수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많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애니어그램, 거기서는 그 머리형, 힘의 중심이 머리에 가 있는 그 중에서도 5번 유형이 나왔는데요. 5번 유형의 동물로 우리가 상징하는 동물은 부엉이에요, 부엉이. 근데 부엉이가 안경을 낀 부엉이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되게 지적입니다. 지적이고요.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지식에 대한 욕구도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지적인 사람이 5번 유형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또 5번 유형이 또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TCI 검사에서는 그 기질이, 이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MML이라는 이제 요런 기질인데, 이 기질의 특징은 개인주의적인 좀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기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TCI 검사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을 해봤을 때 어때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이 4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좀 그려지시나요? 좀 그려지실까요? 네, 일단 조용하고 말수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만의 안전지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 속의 세계에 몰두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의지가 있고요. 아주 창의적이고 또 독립적인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매우 진중한 모습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 아이는. 그래서 이번 사례의 그 어머니를 제가 만났는데요. 어머니는 되게 친화력이 있으신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다정다감하시고 친근감 있는 타입의 어머니셨는데, 우리 아이는 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매사에 말수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모습도 있고요. 좀 냉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자는 거는 일단 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니까, 친화력 있는 엄마는 좀 우리 아이가 나한테 좀 기댔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운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 앞에까지 오기까지, 상담 받으러 오기까지 좋은 상황으로 온 거는 또 아니겠죠.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는 당연히 아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이가 일단 방어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안 좋고요. 그래서 일단 그 방어 기제가 있었지만 제가 이런 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분석을 좀 해주면 아이가 조금씩 다가와서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듣다가 또 어떤 부분에 나오면은 웃기도 합니다. 자기랑 너무 이제 딱 맞는 부분이 나오면.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네. 그래서 본인도 신기한지 딱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좀 얼어붙었던 아이의 그런 방어 기제도 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일단 어머니는 잠깐 나가 계시고 아이와 둘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신기하게도 어머니와 계실 때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과감없이 털어놓습니다. 계속 풀어놓고요. 그제서야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이런 아이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일단 오기도 싫고 대체 엄마가 또 이번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나, 일단 불신부터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냉소적이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와 질문을 하고 제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이 아이는요, 누구보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고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진로, 그리고 입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로 진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아이가 말도 없고 안 하고 그리고 묻는 말에 계속 싫다고만 하니 계속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 학원 저 학원 과외했다가 안 했다가 계속 뭔가 이렇게 시간을 뺏게 하고, 그리고 이 독립적인 아이한테 계속 간섭을 하니까 아이와의 관계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이와 나눈 대화를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신 어머니도 금방 수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담 하나로 아이와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신뢰가 쌓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일단 아이를 이해하셨으면 좀 믿어주시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강의를 나가서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공부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와 이런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독립적이고 사회적인 민감성 이런 것들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자꾸 간섭하고 다가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아이지만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움을 주시고 아이를 좀 지켜봐주시는, 이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땐 오히려 다가가는 것이 아이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런 유료 검사지 말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고교학점제와 진로 코칭이라는 그 책에서도 이 파트 2에 진로 선택 코칭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 아이 진로 성향 파악하기라는 이런 단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홀랜드 검사, MBTI, 다중지능 이해 검사, 요거를 간이 검사지로 아이를 쉽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자료라고 되어 있어서 책에서는 바로 이 검사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자료를 제가 받으실 수 있게 이롤쌤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검사 다운 받으셔서 아이와 그냥 한번 기분 좋게 해보세요. 이게 숙제다, 이게 뭔가 시험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게 그냥 오늘 한번 해보자, 재밌게, 이렇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운받아서 아이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와 자꾸 부딪힌다면 어떤 부분이 나와 다른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또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인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최재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알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에 대해서 알기만 해도, 이해를 하기만 해도 아이를 내가 좀 대할 때 좀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간이검사지나 우리 아이들의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담도록 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의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돈독해지기를, 일단 관계가 있는 다음에 아이의 학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